모든 액션을 막바지에 쏟아부은 프랑스 그랑프리가 끝났지만 프랑스에서 겪은 신선한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이미 F1 팀들은 오스트리아에 있는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두 경기나 아름다운 알프스 산맥 속에 위치한 레드불 링에서 펼쳐질 만큼 그 트랙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봅시다. 터키 그랑프리가 취소되면서 오스트리아에서 스타이어마크 그랑프리와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등 총 2라운드를 레드불 링에서 치르게 됐다. 레드불 링은 음료 브랜드의 탄생지인 오스트리아에 위치되어 있으며 스타이어마크 그랑프리는 레드불 링이 위치되어 있는 주인 스타이어마크의 이름을 본따 지었다. 트랙은 알프스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 포르투갈과 같이 트랙은 고도 차이가 심하며 아름다운 뒷배경을 자랑한다. 트랙 자체는 아주 짧고 턴도 단 10개인 만큼 거의 스트레이트 구간과 고속 코너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레드불 링은 엔진을 더 강한 팀을 선호하는 편인데 엔진이라 하면 벤츠가 생각나긴 하지만 이곳이 레드불 팀의 홈경기인 만큼 특히나 신경 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벨기에 스파 서킷과 네덜란드의 산포르트 서킷 다음으로 베스테픈 팬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다. 그럼 일단 오스트리아 그랑프리가 열릴 레드불 링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봅시다. 오스트리아 그랑프리는 1964년 셀트윅 공군기지에 지어진 서킷에서 처음 개최했다. 당시 영국 실버스톤 서킷의 엄청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계획하여 서킷을 지원한 것인데 낡은 활주로의 울퉁불퉁한 표면과 좁은 면적 때문에 FIA가 안전상 문제로 적합한 트랙이 지어질 때까지 오스트리아 그랑프리를 취소해버렸다. 그 결과 1969년 길 건너편에 österreichring을 지어 다시금 1970년부터 오스트리아에서 그랑프리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österreichring은 고속 코너와 긴 스트레이트 덕분에 대부분의 드라이버들에게 사랑받았던 트랙이었다. 그러나 트랙 자체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고 사고들도 자주 일어나 위험한 트랙으로 각인되었다. 결국 1975년도에 미국 드라이버 마크 도노유가 프리 프랙티스 때 터널로 들어갈 때 갑자기 터진 타이어 때문에 장벽에 부딪혀 사망하자 모두의 추측이 사실이 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턴 1을 2개의 쉬케인으로 바꿔 차량들이 두 번째 스트레이트로 진입할 때 속도를 낮추려고 했으나 이러한 트랙의 개선들에도 불구하고 이른과 다른 자동차 시리즈에서도 잇따라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속출하자 결국 FIA와 대회 관계자들은 1987년부터 대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고 대회 관계자들은 트랙을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한다. 그들은 트랙 디자인을 헤어만 테일클에게 맡겼고 테일클은 트랙을 1.5km나 짧히고 가장 문제점이었던 둥글렀던 코너들을 3개의 날카로운 코너로 바꾸면서 차량들의 속도를 감소할 뿐만 아니라 브레이킹 존들도 늘리면서 오버테이킹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였다. 이렇게 트랙의 전체적인 틀을 보존하면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간 것으로 보면 된다. 그렇게 주요 스폰서의 이름을 따 A1 링으로 개명된 트랙의 리모델링이 1996년에 끝나고 곧바로 다음 해인 1997년부터 2003년까지 또다시 오스트리아 그랑프리를 열었다. 특히나 2002년 레이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리드하던 루벤스 바르켈로가 마지막 코너에서 팀 오더 때문에 2위에서 달리던 마이클 슈메커에게 우승을 떠넘겨주면서 큰 화제가 됐었던 트랙이다. 당시 페라리의 행동이 스포츠맨십에 어긋난다는 표현들과 함께 아직까지도 수많은 팬들에게 기억남는 사건이다. 2004년에는 레드불 회장이었던 디트리히 마테슈츠가 트랙을 구매해 그랜드스탠드와 피트레인 시설을 붕괴하면서 그 이후로 더 이상 모터스포츠 대회를 열지 않았다. 마테슈츠는 공식 입장문에서 결핍이 많은 서킷에 돈을 낭비할 생각이 없다며 더 이상 A1 링에서 모터스포츠 경기를 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08년에 대략 900억 원을 설비 및 시설 개선에 투자하면서 2011년부터 DTM 경기를 시작으로 다시금 경기를 개최하기로 한다. 2011년부터 F2 시리즈 또한 레드불링으로 개명된 트랙에서 경기를 개최하겠다고 하자 FIA는 2014년부터 다시금 오스트리아 그랑프리를 레드불링에서 열기로 결정한다. 그 후로 현재까지 이어왔고 2년 연속 코로나 사태로 인해 레드불링에서 더블 헤더가 열리고 있다. 현재 레드불링이라고 불리기 전에 트랙은 올스타가이히링과 A1 링이라 불리기도 했다. 사실상 올스타가이히링은 완전히 다른 트랙이긴 하지만 구조상 A1 및 레드불링과 비슷하고 크기만 더 큰 거라 맏형 서킷이라 생각해도 된다. 트랙 자체는 이미 말했다시피 턴이 단 10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엔진이 승부수다.
그러다 보니 최근 스트레이트에서 강해 보이던 벤츠가 우세일 것으로 보인다. 섹터 1과 섹터 2의 초반 구간까지는 스트레이트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섹터 1에서는 오르막으로 올라가다가 턴 1을 마주치게 되므로 여기서 랩일 때 사고와 오버테이킹이 제일 많이 일어난다. 바로 여기가 2018년에 르클레어가 베틀의 페라리를 올라탄 곳인데, 이처럼 턴 1에서 브레이킹을 잘못한다면 레이스 시작부터 곧바로 프론트링을 교체하러 핏레인으로 들어가야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오버테이킹은 섹터 1과 2 사이에 위치한 스트레이트 구간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오버테이킹을 성공했어도 턴 3를 들어갈 때 잘못하다가는 곧바로 이어지는 스트레이트 구간에 있는 DRS 덕분에 원상복귀가 될 수도 있다. 턴 4부터 7까지는 트랙 내에 유일하게 코너가 좀 많은 구간이며 트랙에서 그나마 가장 느린 구간이다. 섹터 3은 섹터 1과 같이 스트레이트 구간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드라이버들에게는 크게 힘들지 않을 것이다. 이때 핏 스트레이트에 DRS 존이 있는 만큼 여기 또한 오버테이킹이 가능하긴 하지만 턴 1을 돌자마자 바로 또 DRS 존이 있어 차라리 턴 1때까지 가까이 따라가다가 첫 번째 DRS 존에서 오버테이킹을 시도하면서 거리를 최대한 넓히는 것이 가장 현명해 보인다. 트랙 자체가 엔진 파워와 스트레이트 라인 스피드가 가장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벤츠가 우세해 보인다. 벤츠가 모나코와 바쿠에서 확연하게 보여준 것은 일단 코너링에서는 속도가 레드불을 못 따라간다. 그러나 스트레이트 구간에서는 다른 차량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작년에도 두 라운드 둘 다 벤츠가 우승을 차지한 만큼 이번에도 똑같을 것 같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해밀턴, verstappen, 그리고 3, 4위에서는 보타스 또는 페레즈인데 여기서 일단 1, 2위는 확실한데 3위가 참 어처구니 없다. 보타스와 페레즈 둘 다 좋은 날은 우승도 노릴 수 있지만 못할 때는 참 5, 6위에 머무는 등 예상하기가 참 어렵다. 이번 영상은 프랑스 그랑프리와 겹쳐 트리플 헤더 때문에 짧은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